에이요! 저는 홍콩 중문대학교 저널리즘 학교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김정인입니다. 제가 홍콩에 가게 된 계기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고요. 또 홍콩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많이 매력을 느꼈어요. 유학을 가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우선 음식을 대하는 저의 태도예요. 그 전에 저는 되게 마른 편이었고 음식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유학을 오고 요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홍콩에 있는 다양한 식문화를 접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맛있는 게 많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도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게 가서 외로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로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도전보다는 그냥 원래 있는 거를 잘 유지하자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유학을 오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새로운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학교 내 또 외에서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서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유학을 가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근데 유학을 오고 나니까 정말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싱가포르에서도 일을 하고 싶고 홍콩에서도 해보고 싶고 유럽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의 시야도 그만큼 많이 넓혀졌고 거기 가서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또 K-팝이 정말 유명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외에 나가서 또 홍콩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오히려 더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유학 중인 홍콩 중문대학교 2학년 김연아입니다. 우선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요. 어렸을 때 외국에서 잠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한국에 와서도 영어가 너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정말 영어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가 재밌어졌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또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의 억압에 의해 일부러 하는 공부였다면 외국에 나가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고 듣고 싶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알아가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공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한국에서는 학교, 집, 학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짜여주신 아니면 준비해주신 계획 속에서 그것에 그냥 제 삶을 맞춰가면서 살았는데 유학에 오고 나서는 그런 의존했던 습관들을 버리게 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하고 또 실패도 여러 번 겪어보면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대련에서 유학 중인 변정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약 2년간 중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 향수와 커가면서 생긴 흥미 때문에 중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었는데 특성화고 특성상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근데 중국에 오고 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문화 같은 것도 배우면서 취업에 대해서만 걱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취업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무리 유학을 잠깐 왔었다지만
커가면서 뭐 이슈나 뉴스를 보면서 중국에 대한 편견이 좀 생겼었는데 중국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편견이라는 거 없이 적극적으로 되게 다가와 준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면도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 분들이 악의적으로 다가온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4억 인구 중에 이상한 일이 없으면 더 이상한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생활을 한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도 전공 공부를 더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전공 공부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도네시아의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단어를 암기하고 문장들을 암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암기 위주의 공부만을 하다 보니 흥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도네시아에 유학을 와서 현지인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저도 진심 어린 칭찬으로 다시 갚아주고 싶어서 그런 어휘들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모르는 사이임에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을 걸어주고,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그 말을 대답을 하면서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다는 데에서 또 흥미를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업에서 항상 배워도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잘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인도네시아에 가보니 인구수도 굉장히 많고 한국이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선배들,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인도네시아의 발전 가능성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수돗물이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도로가 깨끗한 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보니 수돗물을 틀면 쇠냄새가 나고 대중교통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야 하고, 골목길이 정말 좁은데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녀서 정말 밤 산책, 낮 산책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이덕영이라고 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항상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칭 자취요리 마스터가 되어서 한국 가면 엄마에게 제가 좀 더 요리를 많이 대접해드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여기서는 다들 스쿠터를 타고 다니니까 한국 가면 대중교통 말고 스쿠터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제가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한중 통역 알바를 하면서 이제는 중국어보다 한국어, 영어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홍콩대학교에서 국제창의산업과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더 넓은 세상, 더 다양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외향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친구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있는 비즈니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규모 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 제가 하는 질문이 사실 수업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수업 자체도 너무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런 토론하는 과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어떠한 질문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거의 매번 어떤 수업이든 네, 질문을 한두 가지씩은 네, 준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실 가장 보편적인 예는 홍콩 시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홍콩 시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홍콩에 온 이후로부터 한국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고찰해보는 것 같아요. 유학 자체가 성공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유학을 가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까지는 자신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대신 너무 걱정은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어딜 가도 결국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다른 외국 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유학을 고민하시는 모든 유학생분들께 화이팅을 외치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부담감을 갖지 말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언어를 배우러 왔지만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거나 실패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음식 문화 등등의 알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반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유학을 온 목적이 공부만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전공 나라의 언어도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고 발전되지 않은 도시로 가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인도네시아에 갔다 와보니 그 4개월 동안의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제 시야를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접 부딪히면 길이 생긴다는 말,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장이 용기가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학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우선 그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비 유학생 여러분들 화이팅! 짧게 얘기하면 유학생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족들도 옆에 없고 친구들도 옆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유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길을 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분명히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학생활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